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재료, 사장, 탄성, 소성 변형과 가공 경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응력이라는 스트레스, 응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어떠한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남과 동시에 저항력이 생겨 외력과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저항력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하고, 자, 이, 어, 이 저항력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의 크기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그 봉이 있는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재료 내부에서 이렇게 그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내력이 발생되는데, 이 잡아당기는 내력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내력의 크기를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고, 그리스 용어 시그마로 나타내고, 인장 응력의 텐슬의 앞자, 그래서 시그마 t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우리가 작용하는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이 그 봉에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값, 이것을 우리가 인장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SI 단위로 우리가 뉴턴으로 이렇게 표기하죠.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로 이렇게 표기하지만, 우리가 SI 단위로는 뉴턴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나눈 값, 단면적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의 자승이니까 뉴턴 퍼 미터의 자승, 이렇게 해서 인장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장응력은 양쪽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경우에 인장응력에 해당되고, 양쪽에서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압축할 때는 우리가 압축응력이라고 얘기하고 시그마 C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C는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똑같이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 되니까 A분의 PC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의 자승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단 응력은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위아래에서 가위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보시는 가위는 위아래에서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재료를 자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단을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이러한 여기에서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은 우리가 이걸 이제 축하고 같은 방향이라 그래서 이제 축하중이라 그러는데,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은 축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반면에, 여기에서 전단 하중,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 작용하는 하중은 우리가 전단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축하중과, 이거는 이제 그 수직하중이죠. 그러니까 축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하중. 축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우리가 전단 응력이 발생되는데, 전단 응력도 똑같이 작용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전단 응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은 우리가 그리스어 타우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타우. 그래서 타우는 A분의 PS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똑같이 작용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의 자승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단위를. 그래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응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시그마 t는 인장 응력을 나타내고 시그마 c는 압축 응력, 타우는 전단 응력, 그 다음에 p는 하중, 우리가 하중 또는 웨이트,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단위는 SI 단위로서 뉴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턴으로 나타내고, 단면적은 우리가 A, 단면적은 우리가 길이 곱하기 길이이기 때문에 미터의 자승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우리가 혹시 이제 그리스어 시그마, 이건 시그마라고 읽죠. 그 다음에 이거는 타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형률은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인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변형률은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때 재료의 느름량 또는, 자, 느름량은 재료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는 늘어나겠지만 양쪽에서 누르면 수축량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느름량이나 수축량을 그 재료의 본래의 길이,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 또는 원래의 직경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길이 변형률을 우리가 자, 이렇게 봉이 있으면 이 봉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봉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 우리가 금속이나 이러한 봉도 우리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데, 자,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늘어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 조금 늘어나면 눈에 잘 보이진 않겠죠.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힘을 가해서 늘리면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자,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길이가 늘어나면, 자, 단면적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직경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물체하고 잡아당겼을 때의 물체가 길이가 늘어났다면 어딘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질량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길이가 늘어나면 단면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길이에 대한 변형률, 그러니까 길이가 얼만큼 늘어났느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길이 변형률이고, 자, 이 길이 변형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세로 변형률 또는 우리가 종 변형률이다, 한자 표기죠. 그래서 종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변형률은 우리가, 자, 이건 그리스어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입실론이라고 있고, 길이 변형률은 입실론으로 표기하고, 자, 이 입실론을 구하는 식은, 자, 이 봉을 우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 길이가 L이고 잡아당겨서 늘어난 길이를 L-라고 하면, 자, 얼만큼 늘어났느냐를 나타낼 때는 원래의 길이에서 자,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 또는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의 길이를 빼면 얼만큼 늘어났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L분의 L-L 다시 이렇게 하면, 자,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플러스면 늘어난 게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양쪽에서 눌렀을 때 자, 원래의 길이 늘어난 길이에서, 자, 원래의 길이 마이너스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이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줄어들었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말고 그건 이제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자, 얼만큼 변형됐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자, 원래의 길이분의, 자, 변형된 길이,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길이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겼을 때는 요 남다가 늘어난 길이가 될 거고, 양쪽에서 압축을 했을 때는 이게 줄어든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 길이의 비를 우리가 길이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로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길이가 늘어나면 길이가 변형되면 직경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직경도 우리가 변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경이 얼만큼 변형됐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직경 변형률 또는 이 길이는 우리가 아까 세로라 그랬으니까 직경은 가로 방향이겠죠. 그래서 가로 변형률. 그리고 이걸 한자로 표시할 때는 행 변형률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경 변형률은 우리가 표기할 때 입실론 다시라고 해서 입실론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입실론 다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다시, 그러니까 직경 변형률은 우리가 원래의 직경분의 원래의 직경에서 변형되고 난 후의 직경을 우리가 나타낸 것을 우리가 직경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원래의 직경에서 변형되고 나서의 직경을 우리가 빼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변형된 직경이 나오겠죠. 얼마만큼 직경이 줄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직경이 늘었느냐, 이렇게 직경의 변화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표기하면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에서 원래의 직경에서 변형된 후의 직경을 뺀 값, 요 값을 우리가 델타로 이렇게 변형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은 감마로 표시하는데, 감마는 전단 변형률은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밑에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밀면 밑에는 고정되어 있다 그럽시다. 요 사각형 형태의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밀게 되면 여기에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얼만큼 기울어졌느냐 요걸 나타내는 게 바로 전단 변형률이에요.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감마로 표시를 하는데, 감마는 여기에 있는 이 높이, 이 물체의 높이분의 찌그러진 고리, 찌그러진 양 남다 S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L분의 남다 S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전단 변형률이 발생됐느냐는 이 높이분의 이 찌그러진 양 이렇게 해서 L분의 남다 S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변형률은 우리가 S축, Y축, Z축, 이제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X, Y, Z 축에 대해서 우리가 변형되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길이 변형률의 3배, X축, Y축, Z축에 대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 이거는 길이 변형률의 3배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기계 재료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길이 변형률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나오겠지만, 변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응력과 변형률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X축을 우리가 변형률로 나타내고 Y축을 응력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응력은 스트레스, 변형률은 스트레인, 그래서 S 양쪽 다 S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선도를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의 S, 스트레인의 S를 따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SS 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선도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장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의 재료들은 기계적 성질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장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인장 실험을 하는 기계는 우리가 UTM이라는 울트라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 해서 우리가 만능 시험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능 시험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UTM을 통해서 이렇게 인장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장 실험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재료를 그냥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KS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험편이라는 거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 규격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에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냥 일자형 봉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우리가 물리는 부분에 어, 봉에 물리는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돼서 대부분 이제 물리는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실험을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평활부라 그래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더 작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잡는 부분은 우리가 어, 굵기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응력 집중이 발생돼도 우리가 이쪽 부분에 평활부에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우리가 시험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편을 우리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당기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쭉 힘을 가하면 이렇게 쭉 재료가 변형이 됩니다.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다가 이렇게 쭉 변형이 되다가 이 재료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을 하는데 이 재료는 항복을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점의 항복점을 우리가 상항복점, 그 다음에 낮은 지점의 항복점을 하항복점이라고 하고, 이 항복점을 지나도 이 재료는 힘을 가하면 계속 이렇게 버팁니다. 버티다가, 자, 이 재료가 최고로 버티는 이 지점을 우리가 극한강도 또는 인장강도라고 하고, 그 인장강도를 지나면서 이제 힘을 줄여도 이 재료는 쭉 늘어나면서 이제 일정한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파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파단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자,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는 재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일드 스틸이라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쇠중에 비교적 연한 철,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연성이 있는 철을 우리가 잡아당기면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첫 번째 A 지점을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하는데, 비례한도라고 하는 것은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 비례하는 한계 응력을 우리가 비례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힘을 제거하면 고무줄이 원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어서 잡아당겼을 때 고무줄이 쭉 늘어나는데 잡아당기는 힘과 우리가 늘어나는 양이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에 비례해서 우리가 고무줄이 늘어납니다. 금속도 마찬가지로 금속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요. 이 한계점을 늘어나면 이제 지나가면 우리가 비례하지 않고 더 늘어나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힘에 가해지는 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요 한계점을 우리가 비례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늘어나는데 이 힘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무줄을 아주 큰 힘으로 잡아당겨서 완전히 크게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한 다음에 놓으면 줄어들긴 하는데 나중에는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하는 거는 힘을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는데, 그 탄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을 제거했을 때 최초로 돌아가는 한계, 이 한계를 우리가 탄성 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탄성 한도를 넘어가서 잡아당기면 나중에 힘을 제거해도 우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잡아당겼다가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자, 줄어들긴 하지만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힘을 작용해서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한도를 우리가 탄성한도라고 하고, 잔류 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한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탄성한도를 지나서 더 잡아당기게 되면 하중을 우리가 줄이더라도 영구 변형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재료가 항복을 일으키는 점이 있는데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상항복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좀 항복점은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위에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항복을 한번 하고 나서 이 재료가 좀 버티다가 밑에서 다시 힘을 좀 줄여도 다시 항복을 하는데 이 지점을 우리가 하항복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재료가 이렇게 잡아 하중을 가하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재료가 최고로 버티는 요 지점을 우리가 극한강도 또는 인장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힘을 줄이더라도 이 재료는 천천히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나중에는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가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파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변형에서 후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크의 법칙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응력과 변형률은 아까 비례한도 내에서, 자, A 지점을 우리가 비례한도,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길이가 정비례하는 요 구간을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했는데, 자, 이 비례한도 내에서 우리가 응력하고 변형률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하는 걸 같다고 놓으려면 우리가 비례 상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을 같다고 놓기 위해서 넣어준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2로 이렇게 넣는데, 요 2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세로 탄성 개수 또는 종탄성 개수, 그 다음에 영스 모듈 해서 영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르는 이름이 세로 탄성 개수, 그 다음에 종탄성 개수, 그 다음에 영어로는 영률 해서 영스 모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값을 넣어줌으로써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하는데 같다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렇게 쓰는데, 요 식을 우리가 후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응력을 배울 때 우리가 그냥 인장응력, 압축응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인장응력, 압축응력을 다르게 분류하면 우리가 진응력, 진변형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응력하고 공칭응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공칭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어떠한 힘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값을 우리가 아까 응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응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칭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재료를 처음에 단면적을 우리가 하중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값, 처음에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공칭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떠한 재료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직경이 있었는데 이 재료를 잡아당기면 늘어나다 보면 직경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네킹 현상이라 그래서 쭉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람 목처럼 이렇게 가늘어지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잡아당기면 얘가 끊어지겠지만 끊어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변형이 쭉 늘어나면서 목처럼 이렇게 가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걸 네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킹 현상이 일어나면 단면적이 처음에 단면적보다 더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을 나중에 변형된 줄어든 단면적으로 나누면 응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 공칭응력은 처음에 단면적으로 힘을 계속 나눠 갔기 때문에 응력을 어, 처음에 단면으로 계속 응력을 하중을 처음에 단면으로 계속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공칭응력이라고 하는데, 진응력은 나중에 이제 쭉 잡아당기다 보면 단면적이 줄어들어요. 단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힘을 줄어든 단면적으로 나누면 이 실제 응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SS 선도, 아까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서 원래 곡선이 요렇게 가는데 단면적을 줄은 단면적으로 우리가 응력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자, 원래 단면적만으로 우리가 응력을 계산했던 것을 우리가 공칭응력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잡아당기다 보니까 단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단면적으로 우리가 가해진 힘을 나눠주면 이 응력이 커지는데, 실제로는 원래 이 진응력처럼 우리가 작용하는 응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공칭응력과 진응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도를 그려보면, 자, 응력과 변형률을 선도로 그려보면 원래 아까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단면적이 줄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단면적이 줄어들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줄어든 단면적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응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금속들을 우리가 SS 선도, 그러니까 인장 실험을 거쳐 보면 당금질을 한 강은 우리가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고 그냥 힘을 쭉 받다가 어느 순간에 툭 끊어집니다. 주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쭉 힘을 받다가 바로 끊어져요. 경강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연한 재료들,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변형이 쭉 발생되다가 끊어집니다. 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단면이 줄어드는 것, 늘어나는 그 길이에 의해서 단면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진응력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굴이나 이런 것들은 연성이 좋기 때문에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응력을 받으면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잘 늘어나는 성질의 금속들은 이렇게 변형이 쭉 발생되다가 이렇게 파괴되지만, 이제 치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 재료들, 뭐 당금질을 한 강이라든가 경강이라든가 주철이라든가 이런 강들은 우리가 이제 그 강도가 이렇게 강도나 경도가 센 금속들은 주로 잡아당기면 변형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을 받다가 그냥 끊어집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치성 재료다. 이렇게 잘 늘어난 재료들을 우리가 연성 재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료가 외력을 받아서 소성 변형을 하면 내부적으로 변형하게 되는데, 가공도가 증가하면 결정격자의 응력이나 결정면의 슬립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여 최대 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걸 우리가 가공 경화한다. 자, 가공 경화된 재료는 항복점이 높아져 경도가 증가하지만 연성이 저하되고 취성이 나타나므로 가공을 계속하게 되면 파단에 이르게 된다. 자, 여기에서 전성과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성은 잘 펴지는 성질을 얘기하고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 경화가 되면 전성, 연성은 작아지고 취성, 그러니까 잘 깨지는 성질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결정은 우리가 가공 경화가 일어난 재료를 어느 온도 이상 가열하면 가공에 의해서 생성된 결함과 슬립선이 없어지며 새로운 결정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결정은 변형이 없고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응력이 없는 새로운 결정의 핵 생성과
변형 전에 결정립이 작을수록 재결정 온도는 낮다. 재결정 이상 온도에서 가공하면 곧바로 회복 및 재결정이 되므로 가공 경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표는 우리가 금속별로 재결정 온도와 용융점, 녹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철은 우리가 재결정 온도가 350에서 500도 정도고, 녹는 온도는 1540도 정도. 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자, 아연,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금, 은, 백금, 자, 주석, 납, 텅스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텅스텐은 우리가 용융점이나 우리가 재결정 온도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백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철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재결정 온도와 용융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여요. 탄성체에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탄성 한계 내에서 평행 상태로 복원하는데 다소 시간을 요하고 하중 제거 후 영구 변형의 일부가 소멸하는 현상. 자, 크리프. 자, 외력을 일정하게 하고 일정 온도에서 하중을 계속 가하면 변형은 시간과 함께 점점 증가하여 결국에 파단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 그러니까 고온에서 우리가 외력을 가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클리프라고 한다. 자, 이방성. 재료를 인발이나 압출을 하게 되면, 자, 방향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나 결정 배열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방성이라고 합니다. 자, 바우싱거 효과. 자, 인장 시 항복 강도가 Y인 금속을 소성 영역까지 변형시켰다가 하중 제거 후 압출하면 압축 시 인장 시 항복 강도보다 작아지는 현상. 자, 하중이 작용된 반대 방향의 항복 응력이 저하하는 현상을 변형 연화 또는 가공 연화라 한다. 자, 금속 재료의 변형, 우리가 소성 변형해서 재료는 어느 한도까지는 탄성을 나타내지만 어느 한도를 넘으면 소성, 그러니까 자, 우리가 탄성과 소성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탄성은 우리가 변형됐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고, 이런 탄성 한도를 벗어나면 재료는 변형이 되는데, 이때 이 변형되는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소성 변형에는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끄럼 변형, 전이, 그 다음에 쌍정, 이렇게 세 가지 변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책에 있는 탄성, 소성 변형, 가공 경화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